오늘 공화랑에서 열리는 문봉선 선생님의 수목강산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랑은 창덕궁 앞 고궁이 보이는 공간에서 한국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소재로 한국의 미를 다루는 작가와 한국화가 지닌 멋을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무여 문봉선 선생님은 이러한 공화랑의 정신과 가장 근접한 작가이며 이번 수목강산 전시를 통해 한국화가 지닌 멋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봉선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건 작년 12월 7일 공화랑 공산고 대표님이 보내주신 북한산에서 현장 사색을 하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이후 12월 12일부터 매주 찾아뵈며 수목강산 전시를 기획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미팅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날 실견한 작품의 수만 200여 점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양 속에 질이 나온다는 말이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함께 실견을 진행했던 공주현 디자이너와 김나은 큐레이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시 안내하겠습니다. 수목강산은 전시는 총 3개의 층으로 진행되며 지하 전시장부터 폭 35m의 대장 한강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1층 전시장에서는 와유를, 또 2층 전시장에서는 인왕재색을 주제로 수목화 총 36점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수목의 멋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수목화 고유의 미감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의 기쁨을 느끼길 바라며 한국화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제14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오광수 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내 최초로 사진 전문 미술관을 열어주신 사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주신 뮤지엄 한미에서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직 중에 우리의 문화재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주시고 젊은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제13대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미술평론가로서 다들 보셨겠지만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저자로 유명하신 손철주 주관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나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힘써주신 한국미나학교 티솜 정병무 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비엔나 벨트 뮤지엄에서 2022년 책거리 전시회를 기획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개검 큐레이터이신 한윤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전국악원의 임상규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동덕여자대학교 해학과의 서영 교수님. 네. 전 세계 미술 및 최근에 아시아니크 때문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크리스티 코리아의 이학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요. 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및 김달진 미술연구소의 김달진 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내빈분들께서 오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아랑 공상구 대표님의 인사와 감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화랑 대표 공상구입니다. 우선 내빈 소개에도 느끼셨겠지만 미술계에 참 중요한 어르신부터 각계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부여 선생님의 또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전시회를 하면서 아주 예스럽게 이렇게 개막식을 연 이유는요, 정성스럽게 전시를 나름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요새 풍토가 전시회를 하면 며칠 오픈하니까 시간 되면 와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저는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진부해 보이더라도 공화랑스러운 인사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무여 문봉선 선생님의 수묵 강산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14년 전 당시 공아트 스페이스에서 무여 문봉선 선생님의 4군자 전시 문매 소식과 청양자원 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매화와 난초를 주제로 한 두 차례의 전시 모두 다 공아트 스페이스 전관을 이용하여 대작부터 소품까지 계절별, 형태별 매화와 난초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반응은 대단히 뜨거웠기에 기울어져가는 한국화의 부흥이 다시 오는가 라는 희망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서양 미술의 혼탁한 흡수와 더불어 소장가는 물론 작가분들까지도 한국화의 기계와 정신을 손에서 내려놓고 신기루를 줬는 듯 10여 년이 지났기에 그 당시에 꾸던 꿈은 여전히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화랑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이아트 옥션을 통해 구미술만을 다루기에 바빴고 언젠가는 벚꽃 창신의 정신으로 구미술과 더불어 한국 현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내겠다는 결심이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진경의 선두자 겸재 선생이나 문인화의 거장 능호관, 문화적 열세 시기에서 추사 선생과 같은 뛰어난 선현들의 예술 정신과 그분들의 작품을 이어받는 일에 앞장서고 이를 깊게 탐구하며 새로움으로 창조하여 다 함께 한국 미술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독일 등을 선두로 해서 각국의 미술은 미국의 거대 자본을 자양분 삼아 세계 속에서 지난 시간 질적, 양적, 눈부신 성장을 하며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 미술까지도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활활 타오른 적이 있었기에 그간 한국 미술에 대한 존재감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기본기에 충실히 하여 그려지는 대상의 철학과 소재부터 재료의 선택 그리고 사용까지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표현법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성급하지 않고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기 없는 세련됨은 가당치 않고 이는 모방으로 비춰질 것이며 손에 익지 않는 재료의 사용은 마치 이민자들의 영어 구사처럼 눈살 찌푸리는 언어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무여 선생은 먹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수, 즉 강산을 좋아합니다. 즉 수묵 강산이라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를 산술적으로 합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먹을 희생시켜서 강산 속에 녹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무여 문봉선의 수묵 강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작가와 평론가, 콜렉터까지 무엇이 한국화인지, 무엇이 한국화의 화제인지, 한국화의 재료인지 그것에 관해 깨닫고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가의 전시장 이곳에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앞서 말씀드린 한국화와 한국미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화랑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치와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이동입니다. 사실 저는 물론 감상자로서 이런 동양화 산수화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전문가로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제가 헛소리해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역할이 아마 무여 선생을 굉장히 지켜올리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또 혹시 무여 선생께서 또 핀에 안 맞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교수를 욕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수한테는 마이크만 맡기면 안 된다, 말이 너무 길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고,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오광수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이제 7학년이 돼가지고 나올 때 꼭 이게 안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말을 길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닦으려고 하는 도중에 세븐업 도가 있지요. 세븐업 아세요? 늙어서 꼭 해야 될 7가지의 수칙. 그게 첫 번째가 shut up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그 세븐업 중에 치어업이 있어요. 치어업이라는 건 남 덕담 잘해주고 칭찬 잘해주라 그런 뜻인데, 오늘은 오픈 마우스 하겠습니다. 자관 잘 모르는, 사실은 이게 전공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구석기 또는 인류의 진화 이런 걸 해서 조금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항상 사물을 보는데, 예술이 보는 거는 과학자보다도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개인도 다르지만은 또 이 자기 직업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보는데, 저는 예술가들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면을 항상 보고, 또 차원 자체를 우리가 사물이라 그러면 3차원적 공간에서 나와 사물 이 관계를 보지만은 예술가들은 거기 4차원적으로 시간도 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보기도 해서 정말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정말 부럽구나 할 때가 있고, 저도 좀 끼가 좀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나. 저도 박수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까처럼 한번 쫙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그 큐레이터께서 적어서 보내라고 하명을 하셔가지고 여차 고민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러게 아마 여기 그 유명한 그 예술 비평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이게 들으시면 좀 저기 하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인류학자로서 이 적은 이렇게 무여 선생을 보는 저의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좀 소략하더라도 양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을 이제 무여 선생을 알게 된 거는 꽤 됐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처음 만났어. 그래서 그때 그림을 소개하나, 저 다음에 들어가셔서 방송 소개하는데 내가 옆에서 견눈 보니까 그림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알아놔야 되겠다 했는데 수행사님하고 가서 서로 기억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 공회장께서 저는 몇 가지를 끌고 아틀리에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감히 제가 평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쌓인 그 내공이라는 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비평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예술가로서 참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라는 그런 말씀을 사회적으로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술 이야기하면 이게 원래 저는 인류학자로서 예술을 연구하기는 합니다. 선사시대 예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로서 다 할 수 없을 때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여운, 감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을 그림이나 또는 신호, 기호나 또는 문자로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감성 소통이었죠. 처음에는 옛날엔 말도 제대로 못했죠. 지금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때는 뭐 흐밍 사운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늑대오름 같이 높낮이로 또는 톤으로 이렇게 전달했겠지만, 이 다른 이 그림의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양식이 나올 때 우리가 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창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선사시대 때도 보면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그리지만은 거기에 나가 있고 또 우리가 있고 너와 나의 공간의 그 어떤 관계의 그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사시대 예술 그러면 라스코 동굴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라스코 동굴의 그 소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했던 일, 또 내가 너한테 전달해야 될 것, 내 자손한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소입니다. 우리나라 방구대 고래 마찬가지죠. 내가 고래를 잡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잡을 때 있었던 그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그 감정, 뭐 스토리 이런 걸 다 전달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압축된 언어로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주위에 삥 둘러가지고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뭐 그런 하나의 그 표현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상당히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선사시대 때는 복합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예술에서 인간의 본성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확장해서 오늘날 무여 선생의 예술을 보는 그런 시각이라면, 무여 선생의 이 내공이 정말로 단단하시구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여 선생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들은 생각이, 이야, 이분도 참, 나도 고고학 발굴하면서 땅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지만은 이분도 자연을 보든 꽃을 보든 뭐 보는 대상이 되면 자연과학자 이상으로 그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리면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그 인지, 인간의 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을 생각하고 인지의 방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 예술과학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예술 인지과학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있다는 게 아마 그림들 보시면 충분히 알게 되겠고, 뭐 그러한 반복된, 아마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이야기할 때 어린애가 배울 때 손을 쪼막쪼막 해서 그 수없는 쪼막쪼막 속에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배운다는 그걸 모델로 해서 시를 쓰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런 자기의 엄청난 노력의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몸에 배서 아까 즉석에서 그리실 때도 쫙 그리는데 어째 저렇게 그리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그려봅니다만 도저히 이게 그 경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고, 정말로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술 그걸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관찰, 예술적 관찰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엄청난 훈련과 생각과 이런 게 쌓여가지고 오늘날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작품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게 여러 작품 하면서 어떤 창의적으로 적응한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천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물감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매질, 그러니까 어떤 표현할 때 그 물질적 그 이 작품의 그 재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입체적이고 또 플러스 시간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인간의 감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2차원적 면에다가 표시하는데 그 면 속에서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분이니까 일종의 마술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디지털이 이진법이에요. 근데 여기 무예 선생의 그림이 다 이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농담, 뭐 이런 거로 우리가 다시 분석적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젊은이들 디지털로 생각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요즘 뭐 디지털이 이진법이지만은 엄청난 그 임머시브 디스플레이를 하듯이 뭐 그런 그 이진법으로 해석해서 2차원적인 그림을 그리지만은 우리가 3차원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산수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화된 그런 물론 산수라는 거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게 산이고 이게 소나무고 이게 물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백지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엄청난 추상이죠.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게 그런 추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이면 산에 가서 느끼는 것보다 더 산 같은 걸 느끼게 만든다는 게 이게 예술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는 우리 이제 박물관장 했으니까 그만큼 풍월은 좀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회화사 이렇게 보면 조선 초기에 곽희풍을 따라서 뭐 안견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조선 중기에 가면 오케이 뭐 어떤 게 그림이 있고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겸재와 단원이 나와가지고 한국풍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쭉 하는데 여기 아마 여기 인사동에 그 경매에 나오는 많은 그림들도 보면 중국 그림에 아류들이 많죠. 아무리 잘 그래도 그건 중국풍에서 결국에 우리가 그 집안에 하나의 장식을 하기 위해서 산수 장식을 하기 위해서 착용에 대신 착용해서 그걸 갖다 놓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결국에 우리가 이게 한국적 미감을 가진 그런 그림 산수화들을 어디서 볼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참 우리 그림들 중에서 불화나 민화 이런 게 참 한국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물론 그것도 중국 풍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건데 사실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중국 그림 갖다가 이렇게 그려낸 그런 것들이 많죠. 그걸 우리 다회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미감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표현했냐 뭐 그런 걸 따질 때 보면 결국에 겸단 시대 그 시대의 그 독특한 한국풍을 새로 만들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중국 그림에서 온 거지만은 그 미감 자체는 한국 미감을 살려낸 게 많이 보이죠. 뭐 그런데 최근에 와서도 많은 이런 사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산야, 산수, 또 이런 화백, 면한국주의 이런 걸 잘 관찰해서 그 나름대로의 한국적 미감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 무예 선생이 하신 걸 보면 이거야!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로 참 이게 한국 미술의 개성한 한국의 미감을 개선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 한국의 미 자체가 이런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널리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단이 이제 조선시대 때의 조선의 미를 만들었다면 무예 선생은 한국의 미를
만드는 대표 주자이시라고 이렇게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 산수화 이야기 오늘 이번 주제가 이제 수목 강산이니까 산수화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수화에 이제 흔히 산수화를 그리는 이유가 흉중구합이죠. 그게 이제 북한산수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은 뭐 남한도 마찬가지죠. 그 자연을 갖다가 자기 방에 갖다 걸어놓고 그러한 자연을 즐기겠다는 그 뜻 자체는 뭐 충분히 그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도식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연의 심오한 맛, 또 깊이 맛을 이렇게 그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야 될 것인데, 그런 감각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게 아마 우리 한국 산수, 한국 미감의 그 핵심적인 과제 아닐까 싶은데 무여 선생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여 선생 산수를 보시면 흔히 실경 산수가 요즘 많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자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식의 차원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고, 또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이래서 이 산수를 보는 순간에 독특한 그 안정감과 그하고 이게 이 임팩트, 이 이미지의 그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고, 자 보시면 우리 산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차원적인 그리고 희고, 검고, 진하고, 연하고, 아까 말씀드린 흑백, 또 여백, 또 그렇게 하고 농강, 이런 단순한 어떤 룰을 가지고 만든 그 추상적인 그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연의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아까 제가 애초에 선사예술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오브제가 있고 나가 있고 나와 오브제의 그 관계가 있고 또 같이 우리의 언어로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런 거를 본다면 여기 이게 우리가 자연으로 회개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이라고 할까, 자연에 대한 또 뭐 이럴까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아마 1, 2, 3층에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안복에 있으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요즘 디지털 시대, 정말로 디지털은 너무 콜드해. 그래서 세상이 정말 메말라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좀 촉촉한 느낌이, 그 강물이 이렇게 넘어오고 산의 산안개가 우리한테 마음속에 넘어와가지고 느긋한 그런 이게 하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뮤지엄 한미 재단에 제가 이사장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헌법재판소 지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면서도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리에 분노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고민들을 봄눈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봄바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이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여 선생의 이 산수들이 오늘날 우리뿐 아니고 대대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치유의 명약으로 남을 것으로 예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여 예술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계동 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평론 써주신 모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영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수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